신경계에서 행사하는 강력하고 강압적인 압박에 의해 발생한다. 경계선 환자가 동원하는 중요 방어 기제 중 하나인 투사적 동일시는 이 책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1장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역전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분석가가 환자에게 보이는 반응이 환자의 내적 대상 세계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역전이는 환자가 투사한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런 투사의 내용을 고찰하는 과정까지 수반한다. 샌들러는 분석가의 자유롭게 분류하는 관심은 환자의 말과 행동이 강요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자기 성찰과 연관된 자유롭게 분류하는 반응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 학파의 대상관계 이론은 대서양을 넘어서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했고 고전학파 혹은 자아심리학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상호작용, 상연 같은 개념에 상당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렉트먼트라는 건데 이게 뭐 행동하고 비슷한 거죠? 이렉트먼트야. 예. 버밴드는 역전이 및 기법을 개발한 글을 통해 분석가의 역전이가 환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클라인의 개념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예, 아벤드라는 분은 어떤 자아심리학자 중에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를 또 신봉하는 자아심리학자예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분석가의 자기분석 활동은 피분석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분석가는 환자의 내적 대상 관계가 환자와 분석가 간의 임상 상황에서 상연될 수 있도록 미묘한 또는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형태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추스는 상형과 관련의 자원과 같이 말했다. 분석가는 환자에게 반응, 리액트한다. 그러나 반응을 보이던 도중에 자신을 다잡고 말하자면 분석가로서의 자세를 되찾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환자를 관찰하면서 그런 행동을 부추긴 자신의 내면과 환자의 내면에 자리한 무의식적 환상과 갈등을 점차 이해해 나간다. 경계선 환자는 특히 치료자에게 투사한 원시적인 자기표상 및 대상표상과 정서가 가진 힘을 통해 상현을 일으킨다. 그러나 분석가의 모든 역전의 반응이 단순히 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가정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역전이를 공동의 산물로 강조하고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가진 과거의 갈등과 환자로부터 투사된 측면이 공동으로 특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만든다고 본다.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제공한 원인과 환자가 제공한 원인을 구별하기 위해 자기 성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환자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은 치료 회계에는 필연적으로 두 명의 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렇기에 상호 보완적인 자유현상의 근원지 역시 두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치료자는 환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당해내기 위해 정신 내적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 모두에 대한 집중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역전이가 공동의 산물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치료자와 환자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정신병리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사적 동일시 또는 객관적 역전이는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처럼 병세가 더 심한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반면 좁은 차원의 역전이 또는 주관적 역전이는 그보다 건강한 편이거나 신경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계선 환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역전이 반응들이 강도 측면에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정신병리학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더 애매한 형태의 상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콥스는 중립이나 침묵처럼 일반적인 분석적 또는 치료적 태도라고 여겨지는 측면도 환자와 치료자가 지닌 문제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결정되는 상현에 관여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전이 개념이 현대화하면서 이 용어가 지나치게 확장된 탓에 의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일례로 나토스는 역전이와 치료자 본인의 주관성을 구별하고자 했다.
그는 치료자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한다는 점에서 상호 주관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그러나 실제 임상 상황에서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모두 무엇이 들려내리고 무엇이 반응적인지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메이스너는 역전이에 대해 더욱 협소한 또는 한층 제한된 시각을 주장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치료자가 환자를 통해 경험하는 모든 반응이 역전이로 해석될 수는 없다. 환자에 대한 분석과의 전이 또는 환자가 부여한 역할에 대한 치료적 반응만 역전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즉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개념화에 따르면 어떤 반응은 환자와 치료자의 실제 관계 및 치료적 동맹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재차 언급하자면 정신치료서 경계선 환자가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폭풍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책에서 지지하는 역전이에 대한 개념적 해석은 치료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 치료자가 자기 자신을 치료자인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문제를 치료 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는 환자로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치료자의 자기 분석은 효과적인 역전이 다루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볼라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내 생각에 역전이를 고찰하는 작업은 자기 분석이라는 일종의 추방자당한 기능을 정신분석 운동에 체계적으로 재통합시키는 일과 같다. 좋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여기서 어떤 아까 상호 작업 공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조인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호 주관적인 요소의 유행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상담자, 내담자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여기 정서들도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조인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상적으로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이와 객관적인 역전을 엄밀하게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 중에 주관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요소가 더 큰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요소가 크고 주관적인 요소가 작은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더 세밀하게 봐야지 이걸 조인트 크리에이션이라는 입장에서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갈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지만 아까 얘기 반복하면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객관적인 역적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관적인 것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환자 자신이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역전으로 오는 것 중에 대부분은 환자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울 때 너무 양심적으로 이 정서는 전부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가 분석을 잘못 받아서 이런 거라고 내가 쉽게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뉴라틱한 환자를 볼 때 내가 여러 가지 역전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저분은 자기 안에 쌓인 것을 나한테 투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내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역전이가 있을 때 뉴라티고 환자 수준의 경우에서 역전이가 생기는 경우 이분들은 투사의 동의시라는 기제나 투사라는 기제가 훨씬 적게 쓰는 분들이 방어가 적은 분들이니까 자기 얘기를 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역전이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내 것일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베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인듀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봐서는 전부 내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내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느껴질지 몰라요. 이게 내가 이 환자를 오해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실제 이 부분의 정서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역전을 주관적인 역전으로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 이 얘기는 왜 이제 교회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고 하는 태도가 임상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지. 여기 임상가로서 내담자를 돌볼 때는 네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가릴 수 있어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역전히 이거를 쭉 읽으면서 굉장히 치료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아까 자기 성찰이라는 말도 했는데 굉장히 어떤 고요한 마음 내지는 굉장히 어떤 이 상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주혜님이 하고 있는 명상적인 태도가 저는 정신분석적인 태도라고 봐요. 예, 비슷한 그런 어떤 자기 자기 성찰이 가능해야 자기 성찰 내지는 어떤 훈련 내지는 그런 자기 돌봄의 어떤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지 아까의 그런 거를 구분해낼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이게 이론상으로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걸 적용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어떤 치료자 선생님들도 있으실 테고 그런 과정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가 진짜 추상적으로 자기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릇이라고나 할까?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는 전쟁터예요. 이 투사의 동일시가 사용되는 이런 상담 관계 속에서는 어쩌면 내 마음이 내담자에 의해 점령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이런 상황이 가니까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분석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우리 이고를 우리 이고를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열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스플릿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특히 분석가 우리 개인들도 보통 경험하는 자, 익스페리언싱 이고하고 observing 이고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observing 이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기쁜가? 하면서 내 마음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사람만이 성찰이 가능해요. 근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쪼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다네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나누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석가에게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거예요. 자기 성찰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까지 아니면 나를 점령하고 있는 외국국 외세에 점령당하고 있다면 점령당하고 있는 내 마음과 점령하고 있는 마음 이거 다 무의식 속에 일어나 막 뒤엉켜져 있는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애널라이징 이고예요. 분석적인 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분석적인 애널라이징 이고가 없으면 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나를 살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내 마음도 있고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들어온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있는 거죠. 내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부 근데 실제로 느끼는 거 이게 다 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걸 다
컨테인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 수업 내용을 이제 좀 구조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이랬었거든요. 제 얘기 들립니까? 잘, 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도식이 이렇게 내담자보다 치료자가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치료자가 훨씬 더 복잡해지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까 이제 액팅아웃까지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제가 액팅아웃 한 다음에 뭐로 연결시키냐면은 그 혼자 또는 내담자에게 음식이라고 해놨거든요.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하면은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먹잇감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자칫하면은 이 역전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치료자는 내담자에게는 에너지 공급처밖에 안 되는 그렇죠. 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내 거와 하나의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좀 복잡한 시츄에이션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임상 상황에 있을 때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구별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의식적으로 그게 이건가 저건가 그 세션 안에서 따져볼 시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추세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휩싸이지 않았느냐,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전쟁터에서는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무의식적인 식별들 기능까지가 살아나야 된다. 의식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의식하지 않지만 위험 상황을 다 비껴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이 사역 동의 속에서 거기에 침몰되지 않을 만큼 내 무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채취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